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운동을 조금 하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 계획을 세우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성과가 좋게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요. 아, 내 삶의 다른 분야들도 내가 이렇게 조금씩 여기서 관리하면 발전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씩 늘렸어요. 개인들한테는 유난히 그 계획이라는 것을 좀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개인의 삶이 결코 기업이나 어떤 국가의 삶보다 복잡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려면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이뤄내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냥 체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다른 변수가 생겨 가지고 그게 더 급하게 보이니까 그걸 한다거나 해서 결과적으로는 목표한 바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목표는 고정시키고 중간에 계획들이 틀어지면은 오케이. 그것들은 쪼끔 이런 방향으로 바꿔 가지고 A라는 노력을 했다면 이번에는 A 다시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목표한 것을 늦게 이룰지라도 이뤄내는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블랑이라는 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정부에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미사일을 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 보면 이 항로가 먼저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미사일이 처음에 발사돼서 날아갈 때까지 시뮬레이션 작업이란 걸 먼저 해 가지고 검증을 많이 하는데 잘 보면 항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10%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미사일은 목표 지점에 잘 가거든요. 뭐 100km가 떨어져 있어도 잘 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항로에서 벗어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이 항로에 다시 올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결국 가고 이 미사일이 굉장히 좋은 미사일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만약에 중간에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구조화가 안 돼 가지고 항로를 벗어나서 너무 많이 멀리까지 갔다. 그러면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구조화를 잘 시켜 놔 가지고 몇 초 간격으로 이걸 확인하면은 다시 항로에 놓고 원래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잘 갈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든 거죠. 우리 삶에도 좀 이런 것처럼 원래 우리가 뭔가 잘 안 됐어도 다시 항로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미사일은 발사했지만 미사일이 실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미사일이 잘못 가고 있을 때도 잘못 가고 있는 거를 인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여지들이 항상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사실 생각했던 꿈들은 다 있었을 거거든요.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목표나 그리고 본인이 뭐 예술가가 되고 싶다거나 본인이 커리어적인 측면으로나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목표를 중간에 항로에서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항로에 올려놔서 할 수 있는 구조화되는 시스템이 자기한테 있었다면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잘 보면 우리 중에서 아무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고 싶어서 늦게 자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삶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들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주도적으로 안 될 확률이 큰데 그 이유는 변수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것은 너무나 많죠. 때로는 제가 갑자기 피곤해질 수도 있고 질병에 걸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파 가지고 그 사람을 간호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야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 그럴 때는 '내가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놓으면은
그냥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목표로 가기 위해서 하기로 했던 것을 다른 방향으로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계획과 관련이 있고, 그 계획한 대로 무엇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의미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주도적인 삶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 끌려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가 돼야 된다, 어떤 교육은 꼭 받아야 되고 뭐 어떤 거는 꼭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때로는 우리의 그 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곳에서만 찾게 되잖아요. 통신기기도 없고 뭔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제일 좋은 꿈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꿈은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사람들의 꿈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뭔가 알게 되는 만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선택지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 주도적인 삶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내가 선택지가 조금 부족한지 아니면 많은지 사실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으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도적인 삶이란 거는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 때로는 학습을 더 많이 하고, 학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변수를 통제할 만한 여러 가지 장치를 넣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회사의 주인이 되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그 사람을 잃을 수가 없어요. 뭐 대기업은 아닐 수 있죠. 대기업은 이제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조직은 잘 보면 정말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단순하게 회사의 주인 의식을 가져서 회사를 잘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목표가 있었던 거죠. 회사의 목표가 이만큼 있고 개인의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 괴리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주인의식을 갖기 힘든 거죠, 회사에. 근데 본인의 인생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게 이 회사의 목표랑 잘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교집합이 있으니까 이 회사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잘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교집합을 자꾸 만들려고 하죠. 회사의 비전을 개인의 비전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개인이 뭔가 자기의 발전을 이뤘을 때 회사도 발전하게 만드는 게 회사의 몫이고, 우리 삶은 어떤 책을 써 나간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목차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굉장히 재밌거나 뭐 경제적인 가치를 크게 해주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여지는 항상 두고서라도 내가 이 정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 역량을 키워서 이런 기회를 얻겠다, 이런 거에 도달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옛날부터 원했던 본인의 경제적인 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원했던 나의 건강한 신체, 내가 정말로 원했던 나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계획을 많이 세워야지만 가능한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것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게 자기 자신한테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게 거의 저는 매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 매일 일어나려면 내가 그 시간을 일단은 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자기 삶에서 보면 내 삶이 생각보다 변수들이 많습니다. 낮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갑자기 누군가가 새로운 일을 시켜 가지고 그 일을 한다든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갑자기 피로감에 쌓여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에는 뭔가를 못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를 봤을 때는 그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빼고는 거의 그런 시간은 없었거든요. 아침은 나만 조절하면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녁이나 점심, 오후, 오전은 내가 조절한다고 해도 타인에 의해서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만 열심히 하고 컨트롤을 잘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시간이고, 그 아침 시간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독서를 하면서 이 계획을 조금 더 잘 세워 나가고, 쪼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자기가 계획 세운 것들을 추적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메타인지를 하고, 저는 그것들이 정말 바람직한 인생 운영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